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경축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귀에 익은 레퍼토리와 정상급 성악가들이 이번 음악 무대를 장식할 예정인데요. 금홍기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한인 상록회는 광복 70주년과 상록회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광복절인 오는 15일 뉴저지 잉그루드 병원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일본 강점기를 온몸으로 맞선 순국 선열을 기억하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상록회 강태복 회장은 이번 음악회로 광복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음악을 통해 한인들의 단합과 차세대들에게는 광복의 참뜻을 심어주고 싶다며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보통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광복절에 할 수만 있다면 우리 그 후세들에게 광복절의 참뜻과 그 두려움, 조국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종의 교육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음악회는 양군식 지휘자가 이끄는 하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정상급 성악가들의 협연으로 무대가 꾸며질 예정입니다. 광복에 어울리는 의미 있는 노래와 서정적인 애창곡을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을 선정했습니다. 음악회는 한국 가곡과 오페라 등 대중들의 귀에 익은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며 전석 무료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은 지난 2004년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우수 학생을 선발해 어학연수와 버겐 카운티 청사 방문 등 청소년 교육 교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난 25일 뉴욕에 도착한 하창환 군수 일행과 학생들이 어제 버겐 카운티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방문이 대부분 처음인 경남 합천군 학생들. 호기심이 많은 나이라 그런지 카운티 정부 시스템과 교육 정책 등 궁금한 점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합천군과 자매 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학생들을 청사로 초청해 공공기관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o I welcome you all here today, and I wish you all the best as you continue your journey through your education and as you decide on what you're going to do with your future. 올해는 버겐 카운티와 자매 결연을 맺은 지 11주년을 맞아 하창환 합천 군수와 시의원 등도 학생들과 함께 청사를 방문해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미 이 방문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다양하고 활발한 교류를 통해서 양기관 협력과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해 나갔으면 합니다. 합천군은 관내 우수 학생들을 선발해 어학연수와 아이비리그 대학 탐방 등을 통해 학생들이 보다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제4회 비즈니스 엑스포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얻고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 직능단체 협의회와 맨해튼 한인회는 오는 18일 제4회 비즈니스 엑스포를 공동 주최합니다. 행사에는 연방노동부와 뉴욕주 라이센스국, 뉴욕시 보건국, 환경국, 소비자보호국과 경찰국 등 정보기관과 플러싱 지역 커뮤니티 지원단체인 원플러싱 등이 참가합니다. 제플리 맨해튼 한인 회장은 행사는 3시간가량 진행되는데 처음 1시간은 각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15분씩 최근 규제나 단속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2시간은 한인업주들을 상대로 1:1 상담이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 회장은 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2시에 맞춰 행사장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네일살롱 환경 개선 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진행됩니다. 이 회장은 네일업주 외에도 식당과 델리 등 스몰 비즈니스에 종사하고 있는 한인들에게 유익한 행사가 제공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레지오넬라 감염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시 당국은 레지오넬라 균에 대한 방역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시 보건국은 어제 브롱스 링컨 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86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하루 전과 같았지만 감염자는 지난 3일 보건국이 밝힌 81명보다 5명 늘어났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감염자 증가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며 이번 주 안으로는 진정 국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도 레지오넬라균 감염 시 10일간의 잠복기가 있는 만큼 한동안 감염자 수는 늘어나겠지만 증가 속도는 주말을 기점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시장은 레지오넬라균이 발견된 5곳의 냉각탑에 대한 방역이 완료됐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건물 냉각탑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조례안을 시의회와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은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냉각탑 설치 시 당국에 등록하게 하고 이후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뉴저지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사들도 보험료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보험 가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 마켓플레이스에서 뉴저지주의 보험 플랜을 제공하는 5개 보험사 중 3개 보험사는 2016년도 월 보험료를 평균 10에서 18% 인상시키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주 보험당국은 각 보험사가 제출한 인상률의 타당성과 기존 보험 가입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새 오바마케어 가입이 시작되는 11월 전까지 최종 인상률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계획안을 제출한 3개 보험사에 가입한 주민들은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 중 53%인 13만 5천 명에 달합니다. 특히 올해 실버 플랜을 가장 저렴하게 제공했던 헬스 리퍼블릭 오브 뉴저지는 보험료를 평균 18% 올리겠다는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뉴저지주 최대 보험회사인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 오브 뉴저지 역시 월 보험료를 평균 10.8%, 플랜에 따라 9.9에서 16.5% 인상하겠다는 안을 올렸습니다. 악스포드 헬스 플랜도 평균 15.7%, 플랜에 따라 0.8에서 24.2%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이저 패밀리 파운데이션은 내년도 뉴저지 보험료 인상폭이 올해보다 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민 당국이 잘못 발급한 3년 기한 노동 허가증이 전량 회수됐습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 위헌 소송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31일 연방국토안보부는 브라운스빌 연방법원 앤드류 헤이넌 판사에게 잘못 발급된 노동허가증을 모두 회수하거나 취소 처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헤이넌 판사가 노동허가증 회수 기한으로 정한 31일 밤 제출한 경과보고서에서 국토안보부는 잘못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 2,500개 중 22개를 제외한 2,478개를 모두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하지 못한 22개는 무효 처리하고 연방 노동허가 데이터베이스에 잘못된 정보도 수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헤이넌 판사는 지난 7월 7일 연방정부의 2월 16일 이후 발급된 3년 기한 노동허가증과 3년 기한 추방유예 승인을 7월 31일까지 모두 회수하거나 무효 처리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16일 이후 지속된 연방정부와 헤이넌 판사의 행정명령 시행 중단 가처분 결정을 둘러싼 공방전은 일단락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소송 심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연방정부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세금 보고 기한이 변경됩니다. 개인 세금 보고와 비영리 단체, 커퍼레이션 등에 대한 세금 마감일은 변동이 없지만 해외 금융계좌 내역의 마감일은 빨라졌습니다. 지난달 31일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부터 일부 세금 보고 기한을 변경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기존 3월 15일이었던 법인세 보고 마감은 4월 15일로, 4월 15일이던 파트너십 세금 보고 마감 시한은 3월 15일로 변경됩니다. 금융자산 총합이 연중 $10,000 이상이면 작성해야 하는 해외 금융계좌 내역의 마감일은 기존 6월 30일에서 4월 15일로 빨라졌습니다. 마감 시한이 연장 불가능이던 기존
기존 규정도 10월 15일까지 연장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고 개인 세금 보고 마감 일정과 동일해졌습니다. 한편 주택 소유자의 세금 혜택을 위한 폼 1098의 기입 내용도 상세하게 바뀝니다. 그동안은 양식의 모기지 이자 금액만 기입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모기지의 잔고와 담보 부동산의 소재지, 모기지 취득 일자 등의 자세한 정보를 추가로 표시하도록 변경됩니다. 투자 이민의 전면 개혁을 주장하는 진영과 영구화를 요구하는 측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다시 투자 이민 프로그램 영구화 방안이 추진되면서 9월 말 의회 통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자레드 폴리스 의원과 공화당 마크 아모데이 의원은 지난 28일 연방 하원에 투자이민 영구화 방안을 골자로 한 미국 사업 및 투자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3년 한시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50만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이 투자 이민 영구화 방안은 지난 2013년 상원을 통과한 포괄 이민 개혁 법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무산되면서 이번에 개별 법안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자 이민은 한시 프로그램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매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3년 연장 시효가 만료되는 해였던 지난 2012년의 경우는 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서야 3년 연장안이 의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9월 또다시 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 영구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연장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폴리스 의원은 외국인 사업가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상설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군의 친일파 암살을 다룬 영화 암살이 올여름 최대 화제작이 될 전망입니다. 제작 초기부터 숱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뉴욕과 뉴저지에서 개봉합니다. 영화 암살은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을 배경으로 친일파를 제거하려는 목적 아래 소환된 독립군과 임시정부 대원 그리고 그들을 쫓는 청부 살인업자의 엇갈린 선택과 예측할 수 없는 운명이 뒤섞이며 펼쳐지는 이야기로 타짜 도둑들의 최동훈 감독이 연출하고 전지현, 이정재, 하정우, 오달수, 조진웅, 최동문 등이 출연합니다. 제작비 180억 원이 투입된 대작으로도 화제를 모으고 있는 암살은 철저한 시대 고증을 통해 재현된 1930년대 상하이와 경성의 풍경 그리고 30년대 방식 그대로 제작한 4,500벌의 의상과 클래식화 그리고 총기들이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만큼이나 관객들의 눈을 끕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개봉되는 영화 암살은 오는 7일부터 뉴욕 AMC 엠파이어 25와 뉴저지 에지워러 멀티플렉스 시네마에서 상영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시가 개인의 총기 보관에 대한 규제 발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빠르면 2-3개월 내에 법으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의회가 집에서 보관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한 보관 방법을 법으로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통과된 발의안에 따르면 총기류 보관 시 반드시 잠금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금고 등 타인이 쉽게 꺼낼 수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통과된 발의안은 시의원들의 최종 투표를 거치게 되며 시장의 승인 후 빠르면 60일 안에 법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A misdemeanor offense, and as with every other misdemeanor, the penalty is up to 6 months in jail and a fine and/or a fine. 10발 이상의 대용량 탄창 휴대를 법으로 통과시킨 지 일주일 만에 총기 보관에 대한 법 규정이 추진되면서 LA시는 전국에서 총기 소지에 대해 가장 강력한 규제 법안을 갖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총기 사용 규제를 주장해온 주민들은 시의원들의 결정에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And people in the wrong people's hands. We need them locked and we need to let them know that we care what's going on in our world. 한편 대용량 탄창의 소지 금지 조례를 은퇴 수사관들에게도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늘 시의회에서 이뤄졌는데 LAPD 경찰들은 은퇴 수사관들이 총기 소지에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다며 탄창 소지 금지 조례를 적용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용량 탄창의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안이 통과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른 규제 방침이 추가되면서 LA시 정부의 총기 사용 반대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캘리포니아의 극심한 가뭄으로 강제 절수령이 내려진 가운데 지난 6월 주 전역에서 주민들의 물 사용량이 27.3%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LA 지역은 절수 비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째 이어지는 극심한 가뭄으로 캘리포니아주에 강제 절수령이 내려진 지도 2달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당시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물 사용량 25%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제 절수령으로 인해 2달간 로컬 정부들은 주민들의 물 절약을 권고하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한 달 동안 주 전역의 물 사용량은 지난 2013년 같은 달에 비해 27.3%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governor called for, his executive order called for a 25% conservation rate across the state. And so far in the month of June, the first month that the conservation regulations took place, we saw a 27% of conservation. So we're excited to see that June was a good month. 하지만 남가주 지역 주민들의 6월 물 사용량 감소 비율은 23%로 주 전역의 감소 비율에 못 미쳤습니다. 특히 LA시의 경우 6월 물 사용량 감소 비율은 15.5%로 주 전역 평균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이는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설정한 절수 목표인 16% 감량에도 미달한 수치입니다. 반면 LA 카운티 북쪽의 엔텔루프 밸리 지역의 경우 6월 물 사용량이 42%나 감소해 모범적인 절수 시행 사례로 나타났습니다. 가주수자원관리위원회는 강제 절수령 시행 이후 주 전역 물 사용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물 절약 실천을 권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have to remember we don't know when the drought is going to end, but what we do know is that we can continue to conserve water, so we're asking all residents to continue conserving to limit their outside water use. 167년 주 역사상 처음 발동된 강제 절수령. 가뭄에 대처하기 위한 주정부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인도에서는 유명한 약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약을 구걸하고 다니는데요. 할아버지의 속사정을 들어볼까요? 인도 뉴델리. 한 할아버지가 아침부터 동네를 돌며 큰 소리로 뭔가를 외칩니다. 그 소리에 집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 내민 건 더 이상 소용없게 된 약들. 이 집 저 집을 돌며 모은 약이 어느새 가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약 할아버지라 불리는 옴카르나스 씨는 이 일대에선 이미 유명 인사. 다리를 절면서도 지난 8년 동안 매일 6km가 넘는 길을 걸어다니며 약을 모으고 있습니다. पहले तो मैंने स्टार्टिंग में पब्लिक से कलेक्शन करना शुरू करा था जस्ट लाइक बेगर्स एक जस्ट लाइक होकर्स होकिंग करता था हाँ साहब है कोई जो बेकार की दवाइयों को दान करेगा जो दवाइयाँ आप 이렇게 모은 약들은 종류별로 구분해 그가 운영하는 무료 약 은행에 저장합니다. 그러면 약을 살 형편이 못 되는 환자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मैं दौड़ धूप नहीं पाता हूँ चल नहीं पाता हूँ और मैं बलगम आता है ऐसी चीज़ें डॉक्टर ने बताया मुझे दवा लेने मेरे पास पैसे नहीं थे दवा लेने के लिए 약 할아버지가 이렇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약은 1년에 약 1,000만 원어치나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에게나 약을 주는 건 아니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약 할아버지는 뉴델리의 한 자선 병원에도 약을 공급하는데 처음엔 병원에서도 무료로 약을 주는 할아버지가 못 믿어왔지만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보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When he brought the medicine, I checked it out, the batch number, all he has written in the list. So only that, then I got convinced that these are genuine medicine. 최근엔 소셜 미디어도 운영하며 온라인으로도 약과 기부금을 모으는 약 할아버지. 더 이상 약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어김없이 약 모으기에 나섭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국의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연방 하원의회에 상정됐습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의원은 지난 31일 연방 하원의회에 이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오는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 70주년을 기념하고 미국과 한국의 공동 번영 관계의 지속을 염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올해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뉴저지주 보건국은 지난 6월 말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의 감염 증상을 보여 7월 12일 입원했던 60대 남성이 치료 후 17일 퇴원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남성은 캠든 카운티 벨모어 거주자로만 밝혀졌고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 당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모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인사업가 김모 씨는 윌시은행이 약속했던 건축 융자를 이행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며 5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 씨는 소장에서 2010년 윌시어은행에 건축 융자금 400만 달러를 신청하고 융자를 약속받았지만 윌시어은행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빌딩 공사가 지연되면서 2년 동안 14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3일 롱아일랜드 바빌론 지역에 위치한 로버트 모세스 스테이트파크 해변 일원에서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토요타사가 제공하며 네트워크에 접속 후 특정 광고를 시청하면 무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근 존스 비치도 지난해부터 이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지역에 따라 간간히 구름 끼겠습니다. 토요일은 입춥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른 아침에는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쾌청하고 높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